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녁 10시 한 20분 즈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쇼크다 하는 순간에 제가 떠올랐던 사람이 전문가님이거든요. 이 시간에도 물가가 중요하다, 물가 지표 봐야 된다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딱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고 약간은 또 미국 증시가 콜록하니까 우리 증시도 살짝 좀 주춤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오늘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차라리 4.2%라 다행이다입니다. 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셨을 겁니다. 일단 4.2%가 나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물가지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 생각보다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저는 한 4%를 나올 수도 있겠다. 앞에 4자를 찍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찍히니까, 이거 굉장히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나올 거였으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되었던 지표는 4월 지표죠. 제가 이제 누차 강조드렸던 것처럼 4월 지표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지난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때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사실 현물 기준으로 10불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이 기조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4월 지표는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왜 차라리 4.2로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게 더 다행이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세게 나왔다면 그 다음 5월, 6월 달 지표가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에 놀란 건 어찌 보면 이번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어설프게 나왔다면 물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의 우려감을 그 다음 달에도 그 다다음 달에도 지속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미 아주 높은 이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에 오히려 5월, 6월 지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우려감을 좀 낮출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연준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속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의 좀 하방론자들은 대부분 연준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준이 지금 현재의 이 미국의 물가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 이 상승세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진짜 그럴까 한번 보면 이번에 나왔던 CPI 물가 지표도 이 세부적으로 보면 그 스포츠 관련 쪽에 소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이제 뭐 전월 대비해가지고 한 1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 이건 이제 코어 CPI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공 관련 부분도 한 전월 대비해가지고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건 이제 중고차 가격이 또 많이 올랐죠. 근데 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 이 스포츠 경기 관람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관람이 안 됐어요. 아예 관람이 안 됐다가 지금은 이제 뭐 MLB가 개막을 하면서 지금은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항공 관련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또 이 자국 내의 이동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신차를 사기가 어려운 거죠. 신차를 사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를 많이 산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물론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 전월 대비해서 그럼 앞으로 이만큼까지 두 자릿수 그러니까 이 증가세를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부분은 좀 일시적인 경향이 강하다. 저는 연준의 생각에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서 결국은 연준은 자기들의 원래 생각을 꺾어서 조기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지금 구간에서 베팅하는 거 너무 위험한 베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물가에 베팅을 한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거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연준이 틀렸다는 거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만만치 않은 베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준은 계속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시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고용지표를 이야기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고용지표 생각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고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시장은 계속 이야기 안 했고 결국은 뭐 120만 건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결과물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26만 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코로나 때문에 통계 관련 부분이 오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달에 이게 좀 보정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연준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는 거 인플레이션 물가보다는 오히려 고용을 좀 집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번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거는 아니다. 물론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인플레이션 4월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세게 나왔다라는 건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차라리 잘 됐다. 큰 매를 미리 맞았다라는 거고 추세적인 반등,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의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좀 제가 계속 한 가지 더 보자, 확인하고 가자 했던 그 지표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좀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는 아무래도 지금은 성장주 쪽보다는 확실하게 경기 민감주가 조금은 더 포지션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를 이야기 드리고 있고 철강주는 이미 지금 구간에서 좀 잡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 기자재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겠네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바닥 찍고 좀 나아질 거니까 이 물가 상승의 기조도 조금은 꺾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물가 얘기만 계속해서 좀 나눠봐서 그 밖에도 볼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고요. 현재 국면에서 관심 가질 만한 섹터도 알려주세요. 네, 뭐 지금은 일단 미국채 금리를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어제 물가 지표가 세게 나오면서 금리가 튀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금리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금리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상승 속도가 중요합니다. 가파르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다음 빅스 지수가 어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30선 위로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30선 위에 머무른다라는 건 생각보다 조금 낙폭이 더 키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좀 멈춰준다면 한 25 구간에서 좀 멈춰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은 점점점 다음 주 정도 되면 바닥을 잡을 거다라 보기 때문에 시장은 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제가 지금은 관심 있게 볼 만한 건 조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